서울 강서구의 한 다세대 주택. 좁은 골목 안쪽에 자리한 30평 남짓한 집. 이곳에서 30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에게 최근 이상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 변화는 너무나 갑작스럽고 설명할 수 없을 만큼 기이했습니다. 새벽 6시 30분. 김수진 씨는 평소처럼 남편을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변함없이 지켜온 일상이었죠. 6시에 일어나서 밥을 하고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를 부치는 그런 평범하디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거실에는 두 사람이 30년 동안 모은 추억들이 가득했습니다. 벽에 걸린 결혼사진, 선반 위에 여행 기념품들, 아이들이 어릴 때 그린 그림들. 모든 것이 세월의 흔적을 담고 있었죠. 김철호 씨는 평소보다 조금 늦게 일어났습니다. 요즘 들어 자주 그랬죠. 밤에 잠을 잘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거든요. 세수를 하고 거실로 나온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자연스럽게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들더니 아무렇지도 않게 아내를 향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찰칵. 수진 씨는 국을 떠서 남편 앞에 놓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찍고 있다는 사실에 당황스러워했죠. 여보, 뭐해? 하지만 철호 씨는 아무 말 없이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방금 찍은 사진을 확인하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마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을 얻은 것처럼. 밥 먹는데 왜 자꾸 카메라 들이대? 수진 씨의 목소리에는 작은 불편함이 묻어났습니다. 30년 결혼 생활 동안 이런 적은 없었거든요. 남편은 평소에 사진 찍는 것도 좋아하지 않았고, 가족여행을 가서도 기념사진 한 장 찍기가 힘들 정도였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철호 씨는 여전히 대답 대신 또 다른 사진을 찍었습니다. 밥을 먹는 아내, 반찬을 집는 아내, 물을 마시는 아내, 심지어 TV 리모컨을 찾는 아내까지. 셔터 소리가 아침 식탁에 계속해서 울려 퍼졌습니다. 수진 씨는 점점 어색해졌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찍히고 있다는 생각에 자연스럽게 행동하기가 어려워졌죠. 숟가락을 들 때도 반찬을 집을 때도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지만 이런 모습은 정말 처음이었습니다. 수진 씨의 이마에는 작은 주름이 졌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직감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일부. 반복되는 집착. 그날 이후 남편의 카메라는 매일 아내만을 향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장씩 언제 어디서든지. 마치 아내의 모든 순간을 기록해야만 하는 사명감이라도 있는 것처럼. 첫 번째 주. 수진 씨는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새로 산 휴대폰에 신이 나서 그러는 건 아닐까? 아니면 무슨 카메라 앱을 새로 깔아서 테스트해보는 건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오전 10시 동네 시장. 수진 씨는 평소처럼 장을 보러 나왔습니다. 30년 동안 다닌 익숙한 시장이었죠. 채소가게 아주머니와는 이미 오랜 친구 사이였고 생선가게 사장님은 수진 씨 취향을 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뒤에서 계속 따라오는 철호 씨의 존재가 신경 쓰였거든요. 평소에는 시장에 함께 오지도 않던 남편이 갑자기 따라온 것도 이상했는데 더 이상한 건 그의 손에 들린 휴대폰이었습니다. 찰칵, 찰칵. 시금치를 고르는 아내, 물을 만져보는 아내, 생선을 살피는 아내, 가격을 흥정하는 아내, 아줌마들과 웃으며 대화하는 아내. 모든 순간이 철호 씨의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아이고, 수진아. 너희 남편 요즘 사진 취미 생겼나? 단골 채소 가게 아주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가 봐요.
수진 씨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론 뭔가 이상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느껴졌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처럼 인스타그램 하려나? 생선가게 사장님도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하지만 철호 씨는 SNS 같은 건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 보내는 것도 어려워하던 사람이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창바구니에서 물건을 꺼내는 아내, 냉장고에 넣는 아내, TV를 보며 웃는 아내, 빨래를 개는 아내, 설거지를 하는 아내, 화장품을 바르는 아내, 심지어 화장실에서 나오는 아내까지. 철호 씨의 카메라는 단 한순간도 쉬지 않았습니다. 저녁 7시. 평소 같으면 뉴스를 보며 조용히 시간을 보냈을 텐데, 이날도 어김없이 셔터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여보, 진짜 왜 이래? 수진 씨가 참다 못해 물었습니다. 철호 씨는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조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냥, 내가 예뻐서. 수진 씨는 어리둥절했습니다. 30년 동안 살면서 갑자기, 갑자기 내가 너무 예뻐 보여. 하지만 수진 씨에게는 그 말이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것만 같았거든요. 철호 씨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내를 바라보며 또 한 장의 사진을 찍을 뿐이었죠. 밤 11시. 수진 씨가 잠든 사이 철호 씨는 조용히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잠든 아내의 모습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플래시도 켜지 않은 채로 소리도 없이. 마치 소중한 보물을 대하듯 조심스럽게. 잠든 아내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띄어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봐온 얼굴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오늘은 더 소중해 보였습니다. 철호 씨는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왜 눈물이 나는지 본인도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이 순간이, 이 모습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2부. 커지는 불안. 의심은 작은 균열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균열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지죠.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서도 예외는 없습니다. 두 번째 주가 지났습니다. 철호 씨의 사진 찍기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수진 씨는 잠을 설쳤습니다. 남편의 이상한 행동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기 때문이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사이인데 이런 남편은 처음이었습니다. 아니, 처음이라는 게 더 무서웠습니다. 갑작스럽게 변한 사람들에게는 분명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좋은 이유든 나쁜 이유든 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사진 찍기, 화장실 가는 것도 따라오기, 심지어 샤워하고 나오는 모습까지 찍으려고 하기. 수진 씨는 점점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제발. 좀 그만해. 어느 날 아침 수진 씨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철호 씨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왜? 뭐가 싫은데? 싫다는 게 아니라 부담스러워. 하루 종일 카메라에 찍히고 있으니까. 나는 그냥 너를 보고 싶은 건데. 보는 거랑 찍는 건 달라. 하지만 철호 씨에게는 그 차이가 이해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수진 씨는 절친한 친구 영희 씨를 만났습니다. 답답한 마음을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었거든요. 명동의 한 카페. 두 사람은 구석진 자리에 앉았습니다. 영희야, 나 진짜 이상해 죽겠어. 카페에 앉자마자 수진 씨가 하소연을 털어놨습니다. 왜? 무슨 일인데? 우리 남편이 요즘 나만 찍어. 하루 종일.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몰래 찍을 때도 있고.
영희 씨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그게 언제부터? 한 달 정도 됐나? 처음엔 그냥 장난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좀 무서워. 무서워. 응. 뭔가 집착 같아. 화장실 가려고 해도 따라와서 나오는 모습 찍고, 잠들기 전에도 찍고, 심지어 자는 모습도 찍어. 왜 그러냐고 물어봐도 예뻐서라고만 하고. 영희 씨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혹시 철호 오빠가 다른 여자 만나는 거 아냐? 뭐? 아니, 생각해봐. 갑자기 아내한테 잘해주고 사진도 찍고 혹시 나중에 바람 피운 게 발각됐을 때를 대비해서 증거 만드는 건 아닐까? 나는 이렇게 당신만 사랑했다는 식으로. 수진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생각해보니 그럴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더 심각한 건 혹시 너를 감시하는 건 아니야? 내가 뭘 하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체크하려고. 감시. 응. 요즘 불륜 체크하는 방법 중 하나가 상대방을 계속 지켜보는 거래. 혹시 내가 이상한 행동하는지 확인하려고. 수진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친구의 말이 일리가 있어 보였거든요. 그날 밤 수진 씨는 남편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평소처럼 카메라를 들이대는 철호 씨. 하지만 이제는 그 시선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사랑스러운 눈빛이 아니라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은 눈빛으로. 아니면 뭔가를 확인하려는 눈빛으로. 여보, 오늘은 사진 그만 찍어도 되지 않을까? 수진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철호 씨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왜? 싫어. 싫다는 게 아니라 좀 부담스러워. 철호 씨의 눈에 순간 상처받은 표정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미소를 지으며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알았어. 오늘은 안 찍을게. 하지만 수진 씨는 안도하기보다는 더욱 의심스러워졌습니다.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것 같아서요. 평소라면 왜 싫은지, 뭐가 부담스러운지 더 물어봤을 텐데 말입니다. 그날 밤 12시쯤 화장실에 다녀오던 수진 씨는 거실에서 이상한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철호 씨가 휴대폰을 보며 울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휴대폰 화면만이 밝게 빛나고 있었고 그 빛에 비친 남편의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사진첩을 보면서 조용히 눈물을 흘리는 남편. 수진 씨는 그 모습을 보며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저런 모습마저도 연기일 수 있을까? 아니면 정말로 무언가 큰 비밀을 숨기고 있는 걸까? 정말 바람 피우는 건 아닐까? 아니면 나한테 뭔가 숨기고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수진 씨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갔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온갖 상상들이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3부. 숨겨진 진실의 발견. 진실은 때로 가장 가까운 곳에 가장 예상치 못한 형태로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슬픈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주가 지났습니다. 수진 씨의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후, 철호 씨는 평소보다 일찍 외출한다고 했습니다. 어디가? 그냥 볼 일이 좀 있어서. 무슨 볼일? 별거 아니야. 금방 올게. 평소 같으면 구체적으로 어디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다 말해주던 남편이었는데 이날은 유독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남편이 나간 지 30분 후, 수진 씨는 참았던 호기심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휴대폰을 확인해 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평소에는 이런 일을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30년 결혼 생활 동안 남편의 개인 물건을 몰래 뒤지는 일 따위는 한 번도 없었죠. 서로를 믿고 존중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상한 행동이 계속되고 있고 남편은 아무 설명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남편의 휴대폰. 평소 같으면 절대 만지지 않았을 물건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호기심과 불안감이 더 컸습니다. 화면을 켜자마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갤러리에는 수천 장의 자신의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아침에 밥을 먹는 모습, 시장에서 웃는 모습, TV를 보는 모습, 설거지하는 모습, 빨래 개는 모습, 화장하는 모습, 심지어 잠든 모습까지. 모든 것이 정성스럽게 날짜별로, 시간대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3월 15일 오전 7시. 아침 식사 중인 수진. 3월 15일 오전 10시. 시장에서 장 보는 수진. 3월 15일 오후 2시. TV 보며 웃는 수진. 3월 15일 오후 6시. 저녁 준비하는 수진. 3월 15일 밤 11시. 잠든 수진. 매일매일 수십 장씩 한 달 동안의 모든 순간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수진 씨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이건 집착의 수준을 넘어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메모장이었습니다. 갤러리 맨 위에 하나의 메모가 저장되어 있었거든요. 제목 수진에게. 수진 씨는 떨리는 손으로 그 메모를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내용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수진아, 이 글을 내가 보고 있다는 것은 내 이상한 행동을 의심하고 있다는 뜻이겠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사실 나 몇 달 전에 병원에 갔었어. 요즘 자꾸 깜빡하고 방금 전 일도 잊어버리고 길을 잃을 뻔한 적도 있어서 처음엔 단순한 건망증인 줄 알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 초기 치매라고, 알츠하이머라고. 아직은 일상생활에 큰 지장은 없지만 기억들이 조금씩 사라져 간다고 했어.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 나는 아직 50대인데 어떻게 벌써부터 이런 병에 걸릴 수 있냐고. 하지만 검사 결과는 명확했어. 아직은 괜찮아. 내 얼굴도 알아보고 우리 추억들도 기억해. 우리가 처음 만난 날, 결혼한 날, 아이들이 태어난 날. 모든 것을 아직은 기억해. 하지만 의사는 말했어. 언젠가는 모든 것을 잊게 될 거라고. 가족도, 친구도, 심지어 내 자신조차도 잊게 될 거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 특히 내가 누군지도 모를 날이 올 거라는 말이 가장 무서웠어. 그래서 사진을 찍는 거야. 기억을 잃기 전에 지금의 너를 남기고 싶어서. 내가 웃는 모습, 화내는 모습, 밥 먹는 모습, 잠든 모습까지 모든 것을 기억하고 싶어서. 혹시 내가 널 알아보지 못하는 날이 와도 이 사진들을 보면 기억날지도 몰라. 아니, 기억나지 않더라도 상관없어. 적어도 사진 속의 이 여자가 내가 얼마나 사랑했던 사람인지는 알 수 있을 테니까. 매일매일 내 사진을 찍으면서 생각해. 오늘이 마지막 일 수도 있구나 하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혹시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를 수도 있구나 하고. 30년 동안 고마웠어. 앞으로도 더 고마울 거야. 내가 널 잊어버려도 넌 나를 기억해 줄 거지? 우리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행복했는지 기억해 줄 거지? 미안해. 혼자 아파하고 혼자 두려워해서. 하지만 너까지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았어. 적어도 내가 정신이 있을 때까지는 너 혼자라도 행복했으면 좋겠어. 이 글을 보고 있는 너에게 말하고 싶어. 나는 지금도 널 사랑하고 있다고.
비록 언젠가 잊게 되더라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한다고. 너를 영원히 사랑하는 철호가. 남편은 몇 달 전 초기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언젠가 사랑하는 아내조차 알아보지 못할 그날이 두려워서 매일매일 아내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진 씨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 화면에는 여전히 남편의 편지가 떠 있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품었던 의심과 불신, 친구에게 털어놓았던 걱정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했던 남편이, 자신을 감시한다고 생각했던 남편이 사실은 혼자서 이렇게 큰 고통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이. 수진 씨는 주저앉아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30년 결혼 생활 중 이렇게 오래 울어본 적은 없었습니다. 사부, 고백과 용서. 때로는 오해가 진실보다 더 큰 상처를 남깁니다. 하지만 진실이 밝혀졌을 때 그 상처는 더 깊은 사랑으로 치유됩니다. 1시간이 지났을까요? 수진 씨는 여전히 거실 바닥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휴대폰을 다시 들고 그 편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읽을 때마다 가슴이 더 아팠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지난 한 달 동안 자신이 남편에게 보였던 태도들이 떠올랐습니다. 의심의 눈초리, 불편해하는 표정, 친구에게 털어놓았던 걱정들, 심지어 바람을 피운다고까지 생각했던 자신이 혼자서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오후 4시쯤 철호 씨가 돌아왔습니다. 병원에 다녀온 것이었습니다. 정기검진을 받으러 갔던 것이죠. 문을 열고 들어서는 철호 씨는 거실에 앉아있는 아내를 보고 놀랐습니다. 평소와 다른 아내의 표정, 그리고 자신의 휴대폰이 아내 손에 들려 있는 것을 보고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수진아, 왜 말하지 않았어? 수진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울어서 목이 쉬어 있었죠. 철호 씨는 잠시 멈춰 서더니 천천히 아내 옆에 앉았습니다. 미안해. 철호 씨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참아. 입이 떨어지질 않더라.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3개월 전쯤. 처음엔 단순한 건망증인 줄 알았는데 점점 심해지더라고. 길을 잃을 뻔한 적도 있고 내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지 않을 때도 있고. 철호 씨는 말하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의사가 그러더라. 아직은 초기 단계라서 일상생활에는 문제 없지만 점점 나빠질 거라고. 언젠가는 내가 누군지도 모를 거라고. 수진 씨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한 달 전부터 이상하게 행동했던 남편이 아니라 30년 동안 자신을 사랑해준 남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내 얼굴을 잊을까봐 너무 무서웠어. 철호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웃던 모습들, 다투던 모습들, 평범한 일상의 모습들까지 모든 게 사라질까봐. 철호 씨는 주저앉으며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동안 혼자 감당했던 두려움과 절망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생각해.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혹시 수진이가 누군지 모를까? 아고. 오늘이 마지막으로 기억할 수 있는 날일까? 아고. 수진 씨는 눈물을 흘리며 남편을 껴안았습니다. 이 바보야. 혼자 아프고 혼자 두려워했어?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너까지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았어. 적어도 내가 정신이 있을 때까지는 나도 함께 할게. 수진 씨가 남편의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기억을 잃는다고 해서 사랑까지 잃는 건 아니잖아. 내가 나를 잊어도 나는 우리 둘의 사랑을 기억할 거야. 두 사람은 그렇게 오랫동안 껴안고 울었습니다. 30년 결혼 생활 중
이렇게 깊이 마음을 나눠본 적은 없었습니다. 미안해, 의심해서 수진 씨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의심할 만했어. 앞으로는 함께하자. 혼자 감당하려고 하지 말고. 철호 씨는 아내의 품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부. 새로운 시작과 일상의 변화. 사랑은 때로 기억보다 강합니다. 머리는 잊어도 마음은 기억하니까요.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함께 나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 다음 날부터 부부의 일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수진 씨가 먼저 셀카를 찍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같이 찍자. 내가 혼자 기억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기억하는 거야. 첫 번째 셀카. 두 사람 모두 울었던 직후라 눈이 빨갛고 부어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진실한 미소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수진 씨는 남편과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설명을 직접 듣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배웠습니다. 아직은 초기 단계입니다. 약물 치료와 함께 꾸준히 관리하면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이고 가족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의사의 말을 들으며 수진 씨는 다짐했습니다. 남편이 남은 시간 동안 최대한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일주일 후 두 사람의 휴대폰 갤러리에는 함께 찍은 사진들이 하나둘 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공원에서 산책하는 모습, 철호가 벤치에서 비둘기들에게 빵 주는 모습을 수진이 찍고 수진이 꽃을 보며 웃는 모습을 철호가 찍었습니다. 시장에서 장을 보는 모습, 예전엔 혼자 갔던 시장에 이제는 철호도 함께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모습을 번갈아 가며 찍었죠. 집에서 TV를 보며 웃는 모습, 예능 프로그램을 보며 깔깔거리는 수진의 모습, 그걸 보며 흐뭇해하는 철호의 모습, 함께 요리하는 모습, 철호가 서툴게 양파를 썰고 수진이 그걸 보며 웃는 모습. 예전에는 부엉길은 수진의 몫이었지만 이제는 함께했습니다. 매일 밤 두 사람은 그날 찍은 사진들을 함께 보며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오늘 공원에서 찍은 이 사진 예쁘다. 수진이 말했습니다. 그러게. 내가 참 예쁘게 나왔어. 너도 여기서 웃는 모습이 좋아. 하지만 변화는 조금씩 찾아왔습니다. 한 달 후, 철호 씨가 가끔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병원에서 의사가 뭐라고 했더라. 약 잘 먹고 있으니까 괜찮다고 했어. 아, 그래. 그런데 오늘 병원에서 의사가 뭐라고 했더라. 처음엔 당황스러웠지만 수진 씨는 참을성 있게 같은 대답을 반복했습니다. 두 달 후, 철호 씨가 가끔 길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우리 집이 어디더라? 여기서 2블록만 더 가면 돼. 아, 그래. 그런데 우리 집이 어디더라? 수진 씨는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천천히 길을 안내했습니다. 3달 후, 철호 씨가 가끔 수진 씨의 이름을 잊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한데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수진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드디어 이 순간이 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진 씨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휴대폰을 꺼내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나는 수진이야. 당신을 30년 동안 사랑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사랑할 사람이고요. 철호 씨는 사진을 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나지는 않지만 사진 속 자신의 행복한 표정을 보며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수진이라고 하셨죠? 예쁜 이름이네요. 고마워요. 그럼 우리 사진 하나 더 찍을까요? 수진 씨는 눈물을 참으며 웃었습니다. 좋아요. 6부.
기억을 넘어선 사랑. 기억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기억보다 깊은 곳에 있습니다. 머리가 잊어도 마음은 기억합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철호 씨의 증상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이제는 수진 씨의 이름도 자주 잊어버리고 방금 전 일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가끔은 수진 씨를 처음 보는 사람처럼 대하기도 했죠. 하지만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사진을 찍자고 하면 언제나 환하게 웃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진 씨가 누군지 기억하지 못해도 카메라를 보면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두 사람은 처음 만났던 공원을 방문했습니다. 30년 전 젊은 시절의 추억이 담긴 곳이었죠. 여기가 어디죠? 철호 씨가 물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난 곳이에요. 수진 씨가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의미 있는 곳이네요. 철호 씨는 기억하지 못했지만 왠지 모르게 그 공원이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벤치에 앉은 두 사람. 수진 씨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웃어보세요. 저 사진 찍는 거 좋아해요. 철호 씨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왜죠? 잘 모르겠어요. 그냥 행복해져요. 수진 씨는 그 말을 들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기억은 잃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수진 씨는 혼자 앉아 지난 6개월 동안의 사진들을 정리했습니다. 수천 장의 사진들. 처음엔 남편이 혼자 찍었던 사진들, 그리고 나중엔 함께 찍은 사진들. 사진 속의 철호 씨는 점점 달라져 갔습니다. 초기에는 불안하고 두려운 표정이 많았지만 나중엔 평온하고 행복한 표정이 많아졌습니다. 수진 씨가 함께 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철호 씨가 수진 씨를 보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아는 사이인가요? 네, 우리는 아주 가까운 사이예요. 그래요. 반갑습니다. 저는. 철호 씨는 자신의 이름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철호 씨라고 하세요. 수진 씨가 도와줬습니다. 아, 철호. 네, 저는 철호입니다. 수진 씨는 휴대폰을 꺼내 두 사람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함께 찍은 사진들이에요. 철호 씨는 사진들을 보며 신기해했습니다. 우와, 정말 많네요. 저희가 이렇게 많이 사진을 찍었나요? 네, 매일 찍었어요. 왜요? 서로 사랑하니까요. 철호 씨는 사진 속의 자신과 수진 씨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나지는 않지만 사진 속 두 사람이 정말 행복해 보였거든요. 그럼 저도 이분을 사랑해야겠네요. 철호 씨가 수진 씨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예쁜 분을. 수진 씨는 눈물을 참으며 웃었습니다. 저도 철호 씨를 사랑해요. 정말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철호 씨는 또 물었습니다. 우리 사진 찍을까요? 영원한 사랑. 사랑에는 많은 형태가 있습니다. 기억하는 사랑, 잊어버리는 사랑, 그리고 기억을 잃어도 마음 깊은 곳에 남아있는 사랑. 1년이 지났습니다. 철호 씨는 이제 대부분의 것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이름, 나이, 과거의 모든 일들. 심지어 방금 전에 한 일도 잊어버렸죠. 하지만 한 가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마다 환하게 웃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겨울날 오후 두 사람은 거실에서 함께 사진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 누구예요? 철호 씨가 자신들의 사진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수진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정말 예쁘네요. 저도 사랑해야겠어요. 이미 사랑하고 계세요. 그래요? 어떻게 알죠? 여기 보세요.
수진 씨가 사진 속 철호 씨의 눈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눈을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볼 때의 눈이에요. 철호 씨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정말로 자신의 눈에는 특별한 빛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네요. 그럼 이분이 저한테는 정말 특별한 분이군요. 네, 아주 특별한 분이에요. 그럼 오늘도 사진 찍을까요? 수진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휴대폰으로 셀카를 찍었습니다. 철호 씨는 수진 씨가 누군지 기억하지 못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진심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도 눈물을 참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카메라가 천천히 줌아웃되며 두 사람의 모습이 작아집니다. 벽에는 그동안 찍었던 수많은 사진들이 붙어 있습니다. 1년 동안의 기록들. 기억은 사라져갔지만 사랑은 남아 있었던 그 시간들. 남편의 집착처럼 보였던 행동 뒤에는 아내를 향한 절절한 사랑과 두려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언젠가 모든 것을 잊어버릴지라도 사랑했던 순간만큼은 영원히 남길 수 있다는 믿음. 기억은 사라집니다. 이름도 얼굴도 함께했던 시간들도 모두 사라져갑니다. 하지만 사랑은 기억보다 깊은 곳에 있습니다. 머리가 모든 것을 잊어도 마음은 기억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했다는 그 느낌만큼은 결코 잊혀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한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세요. 이 사연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더욱 사랑해주세요. 그리고 기억해주세요. 진정한 사랑은 기억을 넘어선 곳에 있다는 것을.